집단 반기.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네네.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건 불가능한가요? 뭐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총장 승인 없으면 지방검찰청 수사 못하고 지청에서는 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으면 수사 못한다. 지금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거는 하나가 아니어서요. 아니 동의하냐고요. 검수완박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해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서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검찰에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만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범죄 등 6가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넘기든지 아니면 기존의 경찰로 넘기든지 어느 쪽이든 다 넘겨서 검찰에는 기소권만을 남기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극심한 혼란, 국민불편을 초래한다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호수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인식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 내부망에는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조선 500년 역사에서도 사원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이죠. 사원부를 부정하고 폐지한 것은 연산군뿐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복현 부장검사는 역풍이분이 껍데기에 목을 넣은 거북이처럼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버린 선배, 지휘부가 부끄럽다면서 김호수 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친여 성향으로 분리되고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물론 어제 고검장 회의에 참석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도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조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권 교체를 앞두고 친여 성향 검사들도 변심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검수완박만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일단 좀 근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라는 게 뭐냐면은 범죄의 혐의를 밝히는 게 수사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임의 수사권과 강제 수사권인데 강제 수사권의 대표적인 게 체포, 구속, 압수수색인데 이런 체포나 구속 같은 것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장을 누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느냐? 헌법 12조 3항에 보면은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이 전속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오로지 검사만이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강제 수사권이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검사에게 모든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위헌적인 발상이고 그런 법이 만들어지거나 통과되더라도 제가 봤을 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김호수 총장이나 이성윤 고검장이라고 하더라도 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발상에는 도저히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검찰이 어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결코 늦추지 않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합니다.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 집단처럼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황골 탈퇴하기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네, 검찰 집단 반발이 조직 이기주의다 이런 내용인데요.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이 내용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기 말이고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을 다시 꺼내드는 건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검수완박은 이미 지난해 말에 이미 박범계 장관이 지금 법무장관에 있습니다만 이 검수완박이라는 기치하에 실제로 시도를 했다가 이게 너무 국민 민심이나 여론상 무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사실은 민주당이 일부 후퇴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다시 지금 임기 말에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는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왜 꺼내들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 저렇게 민심에서 분명히 역풍을 받아서 스스로도 추진하려다가 철회했던 사안을 다시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밖에 정치적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는 예.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검수완박을 하지 않으면 뭐가 캥기는 게 있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일반 민심에서 생각해 볼 때 뭔가 방탄용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자적 수사권을 뺏어야만 자기가 안전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깊숙하게 정치의 그 근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무리수 같은 것들을 밀어붙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면 지금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들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함으로써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의 진영 간의 확실한 패싸움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의 아마 전략적 계산 플러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신주리로 등장한 친명 그룹이 있고 구주리였던 친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주리와 구주리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세고 강력한 이슈를 올려야만 당내의 어떤 이런 갈등들을 봉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 지금 예. 김근식 교수님의 얘기는 민주당에서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앗는 그런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와 함께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갈라치기 하려는 거 아니냐. 지지층 결집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는데 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저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건 민주당 입장하고 저는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검찰이 수사권을 최대한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방향성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수사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하는 견제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긴 했지만 예. 경찰이 그럼 과연 공정을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잘 정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검찰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이제 김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천천히 가려다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 때문에 저는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요. 예.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러니까 내부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검사장 물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뭐 증거 불충분이에요. 근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본인이 이제 제출했던 그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 결국 포렌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를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이게 검찰이 공정하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건만 아니었어도 저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이 아마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수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잖아요. 여든 야든 사실은 국민의힘도 검찰 비판 많이 합니다. 뭐 현 정권에 대해 지금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하고 뭐 이러면 또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예. 이런 이제 검수 뭐 완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검사장 논란은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일제히 반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원 사보임에 나섰기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수완박 법안을 다룰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빼고 대신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양자 의원으로 맞바꾸는 사보임을 단행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렇게 지금 풀이되고 있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여야 3명씩 참여하게 되는데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야당목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시키면 사실상 4대2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의 의결 요건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4명이 찬성하면 됩니다. 그렇게 4명이 찬성하게 되면 90일을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에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안건조정위 처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안건조정위가 21대 국회에서 13번 만들어졌는데 그중 8번을 친여 성향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키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같은 경우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을 야당목 안건조정위원을 배정해서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등을 처리해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사실상 여권 성향의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여시키는 건 사실 안건조정위원회의 어떤 법 취지를, 그 구성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산물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취지가 다수당의 수적 우위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자. 그러면서 이게 볼썽사나운 몸싸움 같은 것들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 하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양양자 의원이 야당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사이비 야당이지. 그렇게 사이비 야당을 내세워서 3대 3을 4대 2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4대 2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이게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을 몰각시키고 오히려 그 다수당이 속전속결의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런 것이 무슨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들 국회 후진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이런 부분들은 그 힘 있는 야당이 이제 야당이 되겠죠. 자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입이란 표현은 좀 너무 거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래 이제 저 취지는 예. 이제 선진화법이라는 게 구태스러운 몸싸움 같은 거 없애고 여야 간에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건조정이라는 걸 해서 숙려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숙고의 시간을 주겠다는 거고 제도적 장치로. 그런데 그 숙고의 시간 90일이라는 안건조정의 법적 취지를 무색하게 해서 아예 꼼수죠. 왜냐하면 비교섭 단체가 한 명 들어있으면 야당 몫에 비교섭 단체를 넣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3대 3이 아니라 3대 2대 1이 되니까 4대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빼겠다. 그리고 바로 밀어붙이겠다. 저는 정말 국회 선진화나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저런 꼼수들을 계속 활용하는 걸 보면 정말 참 국민들이 판단할 때 민주당의 주장과 명분 그리고 실제 행동과 어떻게 괴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임위 배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회 규칙에도 관리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명확하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재명 방탄법을 법사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숨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이번 사업임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방탄법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어찌됐든 이번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2일 날 의원총회를 하는데 의원총회 당론으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너무 그 민주당 계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사를 너무 강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의원들 압박하는 게 엄청나게 세요 지금. 뭐 이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내부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네. 가지 여건들이 과연 이걸 밀어붙여서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반드시 처리될 거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12일 의원총회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과연 강경론과 그리고 신중론 어떤 쪽이 더 우세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여야가 굉장히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입장인데 과거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을 두고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어제는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려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민주당이 만약에 강행 처리하겠다 하면 막을 방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선인이 뭔가 좀 나는 뭐 먹고 사는 문제만 신경 쓰겠다고 그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 건 뭐 일단 통과돼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보임 꼼수까지 썼고 그럼 안건 조정이라는 절차를 우리가 이용한다 하더라도 90일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예. 밀어붙이면 통과가 될 수밖에 없죠. 당론으로 민주당이 정한다고 하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건데요. 아마 저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겠다는 이야기는 손을 놓겠다는 게 아니고 예. 이미 입장은 발표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 위배하는 부패 완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다,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그걸 막긴 하지만 막지 못한다고 했을 때 판단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과연 임기 말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미 여론적으로나 헌법상으로도 문제 충돌 소지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심판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런 태도로 당선인은 당선인대로 다음 차기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새롭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뭐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이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밀어붙인다면 그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이게 독선으로 비칠지 아니면 민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로 비칠지 이건 국민들이 판단해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